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녹화 현장. 밝은 웃음 속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중심에는 가수 이찬원이 있었다. 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찬원 씨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드립니다. 꾸준히요. 그 다음 순간 이찬원이 밝힌 그 금액,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출연진들은 눈이 커졌고 먹은 진짜요를 연발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제작진마저 속삭였다. 이건 효자 그 자체다. 의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속엔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웃음으로 시작한 녹화는 순식간에 따뜻한 감동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카메라가 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예능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그날의 나 혼자 산다. 녹화는 평소처럼 웃음과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찬원은 늘 그랬듯 밝은 미소로 등장했고 특유의 구수한 말투로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풀어갔다. 그의 자취방 공개 장면에서는 깨끗하게 정돈된 싱크대, 반듯하게 개켜진 옷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가 직접 걸어주신 사진이에요. 그의 짧은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생활비 토크였다. 전 현무가 웃으며 물었다. 찬원 씨는 혼자 살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나요? 이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드려요. 매달 일정하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가볍게 흘렀다. 하지만 이어진 먹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럼 혹시 얼마 정도 드려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정적에 잠겼다. 카메라가 이찬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더니 마치 숙자보다 마음을 먼저 꺼내듯 조용히 말했다. 적진 않아요. 부모님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매달 월급의 30% 정도는 꼭 보내드려요.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박나래는 입을 가리고 진짜요를 연발했고 기안 84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효심 레전드다 라고 감탄했다. 전 현무는 이찬원 씨, 이건 그냥 자랑이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라며 박수를 쳤다. 제작진은 잠시 녹화를 멈추고 마이크를 조정했지만 그 사이에도 출연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요즘 이런 사람 드물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진심이 느껴진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찬원은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부모님께서 아직도 저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지켜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용돈을 보내면서 제 마음도 같이 전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빛은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그 눈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아들 그리고 한 청년으로 보았다. 들은 장난을 멈추고 진심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시연은 우리 부모님 생각나네요 라며 작게 웃었고 박나래는 나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는 어느새 웃음에서 뭉클함으로 바뀌었다. 방송을 준비하던 제작진 중 한 명은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장면은 편집하지 맙시다. 진짜니까요. 녹화가 끝난 뒤 대기실로 돌아온 이찬원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감정이 올라왔어요. 방송인데. 그의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모습 좋아할 거예요. 진심이 전해졌을 거예요. 잠시 후 이찬원은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방송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조금 했어요. 괜찮죠? 곧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참 잘했지.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 짧은 문자 한 줄에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무대 위의 웃음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방송이 전파를 타자 라인은 다시 한번 이찬원의 이름으로 뜨거워졌다. 효심의 아이콘 등장. 이찬원,
진짜 사람이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대단하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하트와 박수가 이어졌다. 팬들은 SNS에 해시태그를 걸었다. 이찬원 효자설 정아님 진심 가득 청년 부모님 사랑. 그리고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다. 카메라 앞에서도 진심은 숨길 수 없구나.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 이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그건 한 아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진심의 기록이었다. 찬원은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에게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걸 조금씩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PD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 따뜻한 공기는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 온라인 세상은 폭발했다. MBC 나 혼자 산다. 공식 클립이 공개된 지 단 2시간 만에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이찬원 효자, 2위에는 이찬원 용돈 금액이 올랐다. 창에는 감동, 진심, 눈물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았다. 이 시대의 진짜 효자다. 그런 마음 가진 아들이 있다는 게 부럽다. 보다 마음이 크다. 시청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따뜻한 인간미에 박수를 보냈다. 유명 연예인들도 그의 방송을 언급했다. 트로트 선배 장윤정은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찬원이 참 반듯해요. 방송에서 저런 진심은 연기할 수 없어요. 또한 동료 가수 영탁은 SNS 스토리에 짧게 남겼다. 역시 우리 찬원이 부모님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 그 문장 뒤에는 하트와 미소 이모티콘이 따라 붙었다. 이찬원은 그날 밤 방송이 끝난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방송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도 떨렸다. 봤지? 우리 아들 너무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지?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엄마. 전 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스크린 속에서 통화 종료, 문구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포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마음을 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1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팬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겼다. 이찬원, 당신 덕분에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이 글을 보고 울었어요. 나도 아들이 있는데 부끄럽네요. 그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꿨다. 제작진 역시 방송의 여운을 잊지 못했다. 프로듀서는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 장면엔 연출이 없었어요. 그냥 카메라가 돌고 있었고 진심이 화면을 채운 거예요. 편집 담당 스태프는 덧붙였다. 그날 밤 겉 편집하다가 저도 울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솔직했어요. 찬원은 이후 스케줄 없이 하루를 쉬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커튼을 거두며 햇살을 맞았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내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진짜 나 혼자 산다. 네. 부모님이 보낸 문자 하나를 다시 읽었다. 찬원아, 돈보다 내 마음이 더 고맙다. 건강하게 지내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한 줄이 그 어떤 기사보다 따뜻했다. 7 뒤 한 예능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요즘 효자 이찬원으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효자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님께 받은 걸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삶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기자는 메모를 멈추고 잠시 미소 지었다. 이 사람은 꾸밈이 없다. 그날 저녁 나 혼자 산다. 시청률은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SNS에는 또다시 이찬원 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다.
팬들은 그를 국민 아들, 진심의 아이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말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웬일이야? 오늘은 촬영 없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촬영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엔 단순한 반찬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말했다. TV에서 보니까 멋있더라. 근데 그거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돈 얘기가 아니라 마음 얘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뜨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지. 그 마음이면 됐다. 그날 밤 그는 부모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 이제야 조금은 효도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돈도 명예도 아닌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감사.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다시 촬영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잘 살자. 그게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지. 밤이 깊어가던 부산 하늘. 이찬원은 부모님 집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조용한 별빛 아래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의 방송, 그날의 전화, 그리고 부모님의 미소가 떠올랐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을 잃지 않는 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올라타는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오늘 방송 진짜 감동이었어요. 단원씨 덕분에 부모님께 문자했어요. 예쁜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카메라가 없을 때 더 진했다. 방송이 아닌 삶의 한 장면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무대에서도, 다음 날의 일상에서도 그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드린 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한마디가 스스로의 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찬원은 화면 속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심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날 밤 조명이 완전히 꺼진 스튜디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의 진심이었다. 그 진심은 스크린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수의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전하는 작은 인사.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찬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성공보다 값진 진심의 힘이었습니다. 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용기. 그것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